캄보디아 관련 잠입해서 위험한 취재를 치안 당국과 협의 없이 잠입 취재하는 방식은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취재 정보를 알았다고 할지언정 저는 긍정적이지 않고 고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져다 쓰거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보 전달을 전달하고 이러한 취재 과정 역시도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캄보디아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독자님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입니다. 아는 교수님께서 알아보신 바에 따르면요. 학교는 충남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학생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가요. 범죄단체의 볼모가 되어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요놈한테 이제 섭외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꼬임에 빠져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이제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요. 캄보디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요놈들인데요. 중국인입니다. 조선족입니다. 이들이 중국 흑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의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을 거치면서 이슈가 되어 사건화된 것이지 진작부터 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도 한 분만이라도 들으셔서 참고하셔달라고 올린 영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회수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회수 7, 8 많이 나와야 300, 400 나왔습니다. 예, 다 삭제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범죄 조직입니다. 흑사회가 진출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에요. OTP 카드를 갖고 간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일과 관련해서 듣고 출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편 해봅니다.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이라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본인의 대포 통장을 제공을 했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등 통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 학생의 통장이 쓰였던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 대학생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 학생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출책들이 출금을 해서 중국 또는 캄보디아로 이 분산 입금을 해줘야 하는 작업을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인출책으로 있었던 요놈들이 제가 그냥 추측한 바로는 이 출국했었던 사망한 대학생, 한국의 대학생과 사전에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에 이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선배라는
요놈의 새끼, 요놈과 이 출국했던 요 대학생 간의 사전 모의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인마이 포켓한 것은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 범죄 조직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미스가 나버리니까 이것을 확인한 캄보디아 쪽 조직원들은 이 학생의 통장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학생에게 배상을 해놔라 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급기야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놈들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딴에서는 수익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네 돈을 이 한국인 통장을 빌려서 인출책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고 둘이 짜고 빼돌려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상황이 판단되어서 이 돈을 복구해야 되는데 이 복구하는 과정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범죄자 새끼들이 그래서 이 대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이 예의를 하다가 사고를 쳐서 피해를 줬습니다요. 돈 물어내라고 이러면서 협박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케이스 1이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 대학생이 출국하기 전에 대포 통장을 사용할 통장을 이제 새로 신규 발급을 하는데 요새는 통장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입출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6개월간의 사전에 모의 기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통장을 만들었을 당시에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장을 만들 때 뭐 급여라든지 공과금 납입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래 내역이 6개월 정도 있어야만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야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 출국하기 전에 인출책과 기획을 한 것은 아니었나가 저는 60%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놈 인출책으로 소개해준 요 선배라는 요 새끼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데요. 요 새끼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협박 전화를 해서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발달한 지 2달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8월에 시작되었음에도 국제 간의 경찰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검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당국 간에 이루어져야 쉽게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낙후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외교 대사관의
보도 전달에 의하면요. 취업, 알선, 사기 사건으로 감금되어서 사망한 사람은 우리 국민 한 명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궁색한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꼭 사망을 해야 피해입니까?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찰 쪽에서도 한번 알아봤더니요. 경찰청 소속의 부검의를 하루빨리 캄보디아로 보내서 현지 캄보디아 경찰 입회하에 한국의 특공대까지라도 대동을 해서 한국의 부검 와 함께 진행을 해서 사인을 명백하게 밝혀서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시신을 바로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검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신을 보관한 상태에서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으면 사망의 사인이 억울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유해를 신속하게 우리나라로 옮겨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답답해서 빨리 우리는 우리의 부검의를 현지로 보내서 현지 경찰 입회하에 사인을 밝힌 뒤 현지에서 수사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우리는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특공대라든지 HID라든지 707이라든지 까지 다 동원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수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캄보디아에서 안 먹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안 당국끼리 이러한 문제가 처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대사관을 통하고 외교관을 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까지 참견을 해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작동이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그래야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지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유족들은 애를 태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장 출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아픈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피해자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도입된 것이죠. 삼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신고를 받고 나서 처리하는 절차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국일보 한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첨언할 게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강제로 납치돼서 감금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하시는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이,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을 물어보냐? 당신의 연락처를 대십시오.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주십시오.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동하려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의 여권 사본을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당신 얼굴 사진도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당신을 구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구조하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시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시가 급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외교부는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본인 직접 신고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급해서 신고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언제 숨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아주 깝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경찰이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셔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해도 들어줄 것을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경찰 측은 자기들이 제3자의 신고건으로 현장에 출동을 했었다. 그래서 갔더니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 이자들이 감금된 것을 서로 부정을 하고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할 것이다 라고 당사자들이 의사표현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들을 구조해 주려고 갔는데 이들 한국 대상자들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헛걸음질한 게 너무나 많아서 그 후부터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면서 절차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경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찰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저는 실사 이러한 사건이 몇백 건, 몇천 건이 된다고 할지언정 경찰이라고 하면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하고 출동을 해서 경찰이 경찰 활동을 벌이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찾아갔더니 맨날 꽝이야. 허탕을 쳤어. 헛걸음질 했어.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탈출 요구자들한테 이러한 조건으로 요구를 한다? 아주 후진 사고방식의 근무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주 근무 행태가 후졌습니다. OECD에 가입을 했네, WTO에 가입을 했네, 자기 학교 후배를 타켓으로 삼아서 감언 이설로 썰을 풀어서 혓바닥으로 꼬여내서 이런 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 새끼는 진짜 인간이란 말도 아까운 이 새끼는 말종입니다. 사람이 주는 벌을 얼마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넌 이 새끼야, 사람이 받는 벌 이외에 너는 나와서도 하늘이 주는 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내 입에서 이런 말, 저주의 말 나가잖아. 잘 되는 새끼 없어. 너는 반드시 하늘이 주는 벌을 받을 것이야.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고품격, 고품질 청정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이 7월 말경에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에 박람회 다녀온다라고 떠났습니다. 당시 출발할 때 본인의 카드와 통장 가져갔는데요. 제공한 것입니다. 로맨스 캠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학생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인출체, 요 말종 새끼, 이 홍가놈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가로챘습니다. 저쪽 범죄단체 입장 쪽에선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 이 학생에게 고문을 가하고 폭행하고 안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정말 짜지 않았다라고 하면 몰랐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돈을 물어내라고 이 범죄단체 사람들은,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 벌레 새끼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통장에서 빼먹은 돈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빼먹었나 봐요. 이 가족들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안 주면 네 아들 팔아넘기고 장기 다 팔아버릴 거다. 협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작은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 흑사이 조직과 한국에서 섭외해서 포섭을 해서 해외로 내보내고 이 안에서 한국 내부에서 그들의 통장을 인출책 내지는 뭐 이놈 선배놈 같은 놈들, 한국에 있는 놈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박살내야 되는 것은 인출책과 캄보디아 측과의 연결고리,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동안 몇백 명이나 캄보디아로 보내졌는지, 몇천 명이 보내졌는지, 다른 국가로 혹시 보내졌는지까지도 다 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 대학생의 경우는 출국 전부터 이미 은행 거래를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이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다라고 해서 OTP 카드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 말고도 8월 30일에 시아누쿠벌 호텔에서 한국인 2명이 160일 만에 구출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IT 계통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가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입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피해자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부분은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아니, 캄보디아가 아프리카보다 제가 과거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20대 초반에 당시 갔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로 배낭여행 가고 이랬을 때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도 이랬어요. 지금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국가입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이라 그래서 앙코르와트 정도는 볼만은 하지만 전 다시는 안 갑니다.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2, 30만 원이면 가정부를 부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월급을 1,000만 원, 2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10원 한 장 없는데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아니 관심이 없다라고 손쳐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취준생이라면 20대가 넘은 그래도 성인 아닙니까? 그 나라에 IT 기업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먼저 해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IT 관련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인터넷으로도 안 알아봅니까?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생만 되면요, 뇌에는요, 성인과 똑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지혜가 쌓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알고 섭외가 돼서 현지에 가서 조직과 함께 보이스 피싱, 로맨스 캠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쓴다라는 그 옛날 말이 이들의 발등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속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준다라는 이유로 유혹에 넘어가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갔다라면 그곳에서 여권 뺏기고 설사 혹사 당하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이 사람들, 이 본인들도 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에 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본인들도 피해를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조된 2명 중 1명이 이 사망한 학생과 같은 조직에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22세 대학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내용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약 운반까지 가담한 것이 이들 조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된 2명으로부터도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주둔하는 이 나라가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면 탐지를 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외교부에서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핸드폰 현지에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먼저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인 조력법에서 그동안은 재외 공간 내에서 신고를 했다라면요, 이제는 탐지 대응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 구조된 사람들을 이제 보면요, 이번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보도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동남아를 비롯한 이 국가에서요, 주변국에서 피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과정은 다 접어두고 학생 유해라도 하루빨리 고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조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일단 아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부모가 살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뒤늦게 따지더라도 이 부모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TG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말하자면 시간이 걸림으로 생략을 하고 나중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기회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TG 관련해서 은혜로 교회 사건이 있는데요. 전재웅 경자님이라고 계세요. 이 사건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전화 범죄자들의 속을 해서 이 납치된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구출이 된 이후에 대사 영사 조력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캄보디아로 재입국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스킴 센터에 복귀를 이자들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가담한 자들, 국내민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뜯어가는 도둑놈들의 베이비들입니다. 사기꾼 베이비들입니다. 강도 베이비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인들부터 먼저 사기질을 합니다. 영화 보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인부터 등을 쳐먹습니다. 이 등 쳐먹는다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먹은 음식을 토를 하게끔 등을 칠려갖고 토할 때까지 등을 칩니다. 그 구토물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뽑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등 쳐먹는다는 말. 이것을 외교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는요,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녀가 범죄 조직에서 감금이 되었다가 가상화폐로 몸값을 지급을 한 후에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역시 또 창원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로 지난 7월 26일에 신고가 돼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후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을 현지에서 뺏긴 채 감금된 상태로 이들의 이제 각각 가족들에게 이 범죄 조직 단체들이 전화를 해서는 1,600만 원씩 가상한 화폐로 요구를 해서 입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1,600만 원을 준비를 해서 그래도 조직원들한테 보냈나 봅니다. 받은 조직원들이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이 두 남녀는 한국에 와서 창원 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할 일은 하시고 계시겠죠. 고수익 미끼로 브로커 역할을 한 이 두 남녀에게 소개를 시켜준 이 쓰레기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끼도요, 크메르족은 경계를 합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화 킬링필드 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킬링필드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킬링필드. 이 킬링필드라는 사건이요. 1960에서 7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역사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이 사건은 확실히 아는데 60에서 70년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좁게는 75년에서 79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크메르루주가 벌인 사건입니다. 극진보 좌파가 벌인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체 세계 현대사를 봤을 때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참혹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하게 자국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킬링필드 사건, 킬링필드, 이 해골이 야지의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 아시죠? 그겁니다. 이 킬링필드, 이게 종결 이후에 캄보디아에 제가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인구별로 이제 보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중보건 같은 걸 공부합니다. 과목에, 교과목에. 캄보디아 이제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깔때기를 내면은 킬링필드 종결 이후에 캄보디아의 인구별로 연령을 보면은요. 1995년에서 1978년생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가 이제 80년생인데 80년생까지는요. 지나치게 적다라고 합니다. 인구 통계가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는요. 이 킬링필드 사건 때문입니다. 현재 나라의 캄보디아의 이 연령대가 75에서 80년대생까지가 가장 적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크메르루주가 가장 먼저 학살을 한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을 가장 먼저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0만 명을 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경제 발전이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극빈 국가입니다. 이 크메르루주는요. 강성극진 좌파입니다. 강성극진 좌파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정청래 씨, 추미애 씨 똑바로 하십시오. 강성극진 좌파로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이제 천천히 자료를 갖고 있다가 브리핑을 심도 있게 해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4시가 넘어서 새벽 5시를 향해 가는데요. 토요일입니다. 이 캄보디아 쪽 이슈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뜨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이설 정치철학 TV 구독자님들은 심층 분석에 특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하루라도 빠르게 조금이라도, 제가 가져온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이슈 난 것을 그대로 읊어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조금 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범죄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을 참고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 것이지만 독자님들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그러니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 사건 분석을 하면서 어리석은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 된다. 과연 그렇게 번 돈을 정승같이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하면 된다라는 식의,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로 갔다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보이스 피싱, 로맨스 캠, 도박판, 마약 운반 등등등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알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일념으로 캄보디아 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도 갔다라는 케이스가 상당수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독자님들께서는 주변에 전달을 많이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나라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가정주부를 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나라에 무슨 기반시설이 있어서 한 달에 2,000불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또 이중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돈 벌러 간 청년들한테는 또 선처를 그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처라는 개념도 정신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사회봉사 명령 등이라든지 이런 거 긴급하게 뭐 인력 필요한 곳에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곳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 분리하는 곳 같은데 인력 많이 부족하고 환경 열악해서 지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정신교육, 참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양주에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재활용 수거 분리하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신교육하게. 그리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으면 하고, 경찰 특수부대도 파견하고, 형사들도 파견을 해서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목 넘김이 좀 쉬운 나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가 지금 공석이라고 합니다.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 뭐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뭐 어려운 나라죠.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명이 됐든 200명, 2000명이 됐든 간에 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럴 때 돈 쓰라고 돈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기 띄운다고 했는데 전세기 띄워서라도 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외국에서 위험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 있다라고 하면 그 시신을 어떻게든 찾아와야 합니다. 뼈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찾아와야 합니다. 데리고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인력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들어가서라도 일망타진해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박수 3번. 국감 때문에 속상해서 후원 안 했습니까? 빨리 후원하세요. 빨리 후원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설정 일망타진해야 합니다.